이런 거 자꾸 물어요, 얘네들이. 꼭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고민이에요, 진짜. 간 중량의 이제 모습이세요. 못 챙겨준 것 같아서 그냥 미안했어요. 그냥 다 미안했어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 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자, 요즘 같은 환절기에 네. 전할 소식이 있으시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혼자 있기 진짜 외롭습니다. 갑자기요? 네,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외롭지 않게 지내셔야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데요.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이제 털털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털갈이 시즌이 시작이 된 건데요. 개나 고양이는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3, 4주에 걸쳐서 털갈이를 한다고 해요. 이때 정말 온 집안이 털투성이가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털갈이는 뭐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동물들의 털갈이에는 빗질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빗질을 하면은 더 털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더 빠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빗질은 이미 죽은 털이나 곧 죽을 털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자극해서 반려동물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건강한 털이 자라게 한다고 해요. 어차피 이제 털갈이 하는 거니까 그냥 짧게 자르고 다시 기르는 거죠. 사실 털이 짧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층 더 거친 털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털갈이를 위해서는 그냥 빗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거친 털이 자라는군요. 그리고 그러면 또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에 스킨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감정 교류에 굉장히 좋아서 빗질은 필수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동물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바로 애니멀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보기만 해도 속이 탁 트이는 시골 마을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강화도예요. 시작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이리 와, 에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듬직한 두 녀석이 안내하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머, 식구가 또 있었네요.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네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사는 다둥이 가족이었군요. 지금 고양이 3마리랑 그다음에 강아지 1마리 해가지고 원래 4마리인데 한 마리 임시보호 중이어가지고 총 5마리 집에 있어요. 도니가 첫째고 6살이에요. 아비니시안이고 그리고 셋째가 홍이, 수컷, 스코티시 폴드, 그다음에 넷째가 오구, 리트리버. 얘는 3살. 임시보호하고 있는 친구는 나이는 아직 잘 모르고 얘도 수컷. 우리 애니멀 시그널 우리 애청자분들은 대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어디 있는 거죠? 5마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본 건 4마리밖에 없는데요? 한 마리는 좀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저기 있어요. 안녕. 아유, 처음 본 제작진이 많이 낯선가 봐요. 둘째가 방이고 암컷, 스코티시 폴드. 사람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둘째 방이만 빼고 모두들 평화로운 모습인데요. 에릭이 왔어. 아이고 잘했어. 애교 많은 첫째 도니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집 고양이들은 성격이 다들 제각각이랍니다. 저 이렇게 처음 하나 봐요. 아이고. 알았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거실이 텅 비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둘째 방이. 아우 저런, 또 숨어버리네요. 예전에 눈 수술했을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때 아마 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좀 무서웠는데 한참 있다 보면 괜찮아져요. 넷째인 리트리버 오구가 그런 방이의 곁을 항상 지켜준답니다. 쟤네 고양이들이 수컷이어가지고 쟤를 엄청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오구가 나타나가지고 막 싸움을 중재해주거든요. 그래서 방이가 오구를 좋아해요. 아파트에서 큰 개는 사실 좀 키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주택을 알아봐서 오게 됐고 얘가 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뜬장이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사실 조금 데려왔어요, 얘는.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도 원래 키우던 애들인데 좀 파양이 된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분양 안 돼가지고 또 조그만 케이지에 갇혀있는 애들 데려오게 됐어요.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녀석들. 절망의 순간에서 기적처럼 보호자를 만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제 원반보다 저거 더 좋아해요. 저거 깨진 것도 하나 있어요. 하도 던져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놀 시간이에요. 이리 와. 나가 놀다 와. 나가자마자 풀부터 뜯어먹는 도니. 취향 참 독특한데요. 갑자기 도니가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지켜보고 있던 셋째 홍이.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도니를 뒤따라 나가버리는데요.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돌아올 거지? 어디 갔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 녀석들. 답답해하니까 집안에만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기는 하는데 요즘 엄청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이게 뭐예요? 땅속에서 자고 있는 애를 파가지고 물어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거 자꾸 물어와요, 얘네. 겨울잠 자고 있는 뭐야? 개구리를 땅속에 있는 거 갖고 왔나 봐. 산책 나갈 때마다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고양이들. 귀뚜라미나 나방 같은 곤충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작은 동물까지 물어와 고민이랍니다. 예전에 나방 같은 걸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설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봄 되면은 이제 곤충도 잠자리도 많고 곤충도 많은데 이런 거 자꾸 먹어도 되는지 너무 걱정돼요. 다른 고양이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고양이 방이. 그리고 나머지 두 녀석이죠. 산책 고양이 도니와 홍이의 아찔한 사냥감 물어오기. 과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개들과 고양이들이 평화롭게 뛰어노는 다둥이 가족 만나봤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자꾸 이제 산책 나간 고양이들이 자꾸 뭐 동물이나 뭐 곤충들을 왜 물어오는 거죠? 보호자분이 아무거나 물어오다가 배탈이 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애니멀 시그널에서 고양이의 시그널을 분석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행동학자 심영주 박사입니다. 요즘은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만나본 가정의 경우에는 사이가 너무 좋았단 말이죠. 네네네.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가정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일반적으로 큰 개보다는 이제 소형견을 키우고 그다음에 큰 개라 할지라도 충분히 순치가 되어 있는 아기 때부터 키웠던 그런 개들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보호자가 있는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서로 같이 이렇게 이제 밍글링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치대고 뭐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내 먹잇감이 아니고 내 친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본성보다 뒤에 배운 학습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키우면 괜찮다. 고양이 중에서도 유독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타고난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장혜원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또래는 좀 알아요. 저 이 또래인데요. 아니에요. 4학년 아니세요? 4학년이시죠? 여기 2학년이시고.
저요? 아, 예, 저 2학년이에요. 2학년이시고요. 예. 2학년인 4학년.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요즘은 길고양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 어떤 애칭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애잔함도 묻어 있는 이름인데 예전에 저희 뭐라 불렀죠? 도둑고양이. 모른 척 하지 마요. 진짜 모른 척 하지 마요. 저 진짜 몰라요.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길고양이로 알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길고양이, 개냥이 이런 네네. 그 길고양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고양이는 예전에도 고양이였고 지금도 고양이에요. 우리가 그 고양이를 어떻게 보고 그 고양이에게 손을 먼저 내미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도둑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길고양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고양이들을. 그 어릴 때 그러면 사회성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SNS 같은 곳에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어요. 또는 어미가 버리고 가서 키웠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고양이는 생후 2주부터 8주 사이에 이제 그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배운 게 거의 평생을 좌우해요. 그때 사서 삼경을 읽으면 그럼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고 그때 당구를 치면 이제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오늘 만나본 그 고양이들은 네. 또 달랐거든요. 네. 되게 고양이들의 시그널이죠. 산책을 나가면 왜 물어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유추하기는 장난감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심하다 장난감. 예, 그게 장난감이 좋은 없으니까. 추론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장 아나운서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심심해서 네, 장난감을 맞아요. 저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예. 맞나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확인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 동물 행동학에서 동물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 그 행동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속마음을 100%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유추하는 건데 사실 반은 맞추셨어요. 심심해서 장난감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걸로 저희가 보통은 아는데 한번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럼 혹시 가셔가지고 고양이랑 또 이거 하셨습니까? 고양이가 되게 저를 원해서. 그래요? 네, 저를 항상 원해서. 가면 고양이랑 이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눈 네. 마주치는 거 고양이가 이거. 저를 원해서. 고양이의 눈 자세에서. 마주치면 안 돼요. 눈 마주치는 게 깔아야 아니라 돼요. 고양이보다 깔아야 낮은 돼요. 자세, 낮은 포보. 그거 네네네네.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애니멀 시그널의 해결사 심영주 전문가가 다둥이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좋겠습니다. 엄청 좋은데 사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양이. 안녕. 엄청 잘생겼네. 인사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랬어. 왜? 싸우지 마. 선생님 왔는데. 그랬어. 이리 와. 써니. 지금 둘이 긴장해서 뭐. 지금 이제 이런 게 가장 그 전형적인 귀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꼬리 이제 흔들고 긴장하고 안녕.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네. 친한 척하고 싶어. 얘는 진짜 애교가 너무 많아.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애들끼리는 가끔가다 싸우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데 관계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그야말로 불안정하네요. 네 완전 네. 상호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댁에 있을 때는. 도니가 되게 다 잘 돌봐줬었고 네네. 그 방이라는 지금 나머지 한 고양이들도 잘 돌봐줬었거든요. 네, 여기 온 다음부터 그 관계의 어떤 변화 또는 균열이 있는 거죠. 네, 약간 여기 와서요. 네. 그 고양이 뭐 화장실, 먹이, 물통 이런 걸 줄 때 대부분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저 구석, 어두운 곳 이런 데다 주세요. 네네. 그동안 한 장소에서 밥을 먹고 배변 활동을 했던 고양이들. 그 점이 문제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고양이가 대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나온 냄새들이 서로 엉겨서 이제 영역 다툼을 하는 녀석들 사이에 이제 불필요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인건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고양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바로 화장실 분산시켜 주기입니다. 이 녀석이 만약에 주로 있는다 여기. 네, 여기 많이 그러면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놔주셔도 돼요. 오라 차차차. 최고의 화장실은 이제 뚜껑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최고의 화장실이에요? 햇빛 잘 들고 네. 따뜻하고 그러면 대소변이 금방 말라서 냄새도 금방 없어지고. 각각의 장소로 화장실 분리 완료. 홍이야, 시원하니? 집중되어 있던 그 화장실들이 퍼져 나가니까 쓸 수 있는 영역,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먹이하고 물. 네. 집 안에서 가장 먼 곳들에다 이렇게 퍼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거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놓으시고, 멍멍이들 발이 안 닿는 거죠? 초탁자. 네, 좋습니다. 이쪽에다가도 애들이 3마리인데 밥그릇이 하나여도 되나요? 한 군데에 몰려서 아기다툼하고 먹지 않고, 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전체적으로 퍼뜨려주는 거죠. 한 곳에서 경쟁적으로 먹이를 먹었던 전과 달리 식사 환경도 독립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돈이랑 홍이가 밖에 나가요. 보통 저희가 도시나 준도심 같은 지역에서는 고양이를 풀어놨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차에 쳐서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는 다른 고양이하고 싸워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죽거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안전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슈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약간의 안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얻는 이제 통상 경제학적으로 후생, 네. 삶의 행복, 네. 그게 더 크다는 거죠. 네네. 최고의 삶을 감사합니다. 영위하고 있는. 얘들아 고양이. 들었지? 얘들아 듣고 있지? 아유,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일종의 바이오 로깅 장비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채워가지고 이 녀석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으로 집에서 길러지는 고양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가장 외출이 잦은 도니의 활동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니의 활동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문제 없지? 자 산책 시간이다. 놀다 와. 장비를 착용한 후 산책에 나서는 도니. 과연 활동량이 얼마나 될까요? 활동량 측정 결과 산책 고양이 도니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반려묘보다 평균 활동량이 무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실내로만 제한해서 키운다라고 했을 때 활동량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는데 네. 집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이 친구의 이제 에너지 대사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불쌍한 삼촌이 잡아왔어요. 이거는 애가 놀다가 밖에서 벌에도 쓰였었어요. 나가서 문제는 뭐 잠자리, 뭐 매미, 네. 참새, 두꺼비 막 이런 거를 잡아와요. 외출 자체는 큰 고민은 아닌데 애 들어오니까. 먹이를 잡아가지고 사냥감을 가지고 오는 것. 뭐- 와서 혹시 이렇게 올려놓나요? 아니면 먹나요? 쥐랑 참새도 먹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 거의 갖다 놓는 것 같아요. 큰 애들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다른 생명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자는 건데요. 산속의 친구들을 네.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네. 짜잔. 아 이쁘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채워놓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보통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빼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진짜 많았었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애들이랑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울 목걸이는 꼭 달아주실 거죠? 그럼요. 다른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꼭 달아주도록 할게요. 내 고양이를 지키고 다른 생명들도 보호하는 최선의 에티켓 방울 달기. 참 간단하고도 현명한 솔루션인데요. 우리 고양이들 이제 말썽 부리지 말고 행복하게 뛰어놀길 바랄게. 방울 다는 게 서로를 위한 솔루션이었네요. 고양이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화장실을 따로 분리해둬야 된다. 침대는 과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고양이의 경우는 화장실이 과학이다. 저기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화장실에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공간이네요, 고양이에게. 그렇죠. 흔히 고양이가 작은 동물을 물어오는 걸 칭찬받기 위한 행동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칭찬이라는 개념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상대방과의 교감, 교류, 어떤
뭐 위계 질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고양이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고 실제로 이제 사냥을 할 때도 협력해서 고양이가 사냥하는 경우는 없어요. 혹시 고양이과 동물이 한 33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종만 협력해서 사냥해요. 질문. 퀴즈. 뭐 스노우 레오파드도 있고 뭐 마눌캣도 있고 치타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만 같이 협력해서 사냥을 해요. 호랑이랑 비슷한 하지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하이에나. 그건 고양이과 동물이 아니고 개과 동물이에요. 하이에나는 개예요? 이거 동물 프로에서 봤어요. 네. 사자. 사자? 사자만 고양이과 동물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요. 뭐 협업이 중요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사냥한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사냥을 대비하는데 고양이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칭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칭찬하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다라기보다 이런저런 이제 다른 일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가져온 상태에서 칭찬을 해주면 긍정적인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 잘했네. 그럼 다음엔 뭐 사줄게. 그럼 다음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더 잡아오는 거죠. 함께하는 고양이가 네.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왔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라고요? 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잡아온 그 곤충은 어떻게 처리? 일단 안 보였을 때 치우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냅뒀다가.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렇게 키우게 되면 이 침대 맡에다가 뱀을 올려놓기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는 뭔가 되게 거기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러니까 더 많이 잡아올 수 있는데 일단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 그리고 고양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실망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네.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고양이가 뭔가 가지고 오면 그거는 보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고양이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 사람 보호자를 사냥을 못하는 약간 모자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로 본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쟤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잡는 거 봐봐 이렇게 잡는 거야 먹어라고 갖다 준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고양이 엄마들이 보통 자기 새끼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산책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서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산책을 할지 말지. 이미 실내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또는 원래 소심한 고양이를 어느 순간 저희 방송을 보고 야 산책 나가자라고 하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마 맞을 거고 그게 아니고 아직 어린데 이 친구의 안전과 행복 중에서 행복이 좀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이쪽부터 조 사이 어딘가를 천천히 움직여 볼 수 있겠죠. 고양이의 성향에 따라서 고양이의 성향,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보호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얘의 안전이 중요한지 얘의 행복이 중요한지.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향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고양이는 똑같아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고양이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함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양이 시그널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심영주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